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은 날아가는데 윤 대통령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지금 여권에서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죠.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이걸 지금 바라고 있고 이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최고의 시나리오로 삼고 있죠. 더구나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면 야당은 지금도 장외로 나갔어요. 170석의 야당이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천막을 치고 지금 광화문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는 소수 정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수 정당이 지금 이러고 있다니. 아니,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켰었지. 대통령 탄핵시켰지. 지금 저 총리 탄핵시켰지. 권한대행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시켰지. 법무장관 다 엄청 탄핵시켰잖아. 그래놓고 또 장애로 나오는 건 뭐야?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래의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야당은 그건 비판할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걸 국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 뭐라고 안 그러죠. 야당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야당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탄핵을 남발하는 듯한 모습을, 아니 남발을 했죠. 남발을 했고 그리고 또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장외로 나와버려. 이게 집권을 하겠다는 정말 거대 야당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인가?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냐고요.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막 지금 혼재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윤 대통령이 특히요, 야당이 그리고 제야 이런 야권 세력들이 장외로 나오고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겁니다. 흔들어 댈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가 된다면. 자, 그럴 때 대통령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지난달 25일에 뭐라 그랬어요? 헌재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뉘앙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윤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가 단축될지는 몰라도 전국의 주도권은 윤 대통령이 쥘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유능한 미래의 대안이 될 만한 총리에게 실권을 상당 부분 주고, 정말 책임형 총리, 정말 실권 있는 총리를 두고 대통령은 개헌의 주 목적을 두고 간다면 이후에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보수 여권의 전국의 키는 윤 대통령이 쥘 수 있다는 거지요. 향후 어떤 분이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권에서 여권의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혹은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임기 단축할 거야. 그리고 개헌할 거야. 그렇다면 향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내각제로 개헌한다면은 거기에서 있어서의 총리, 수상, 그 사람을 누구를 할까를 대통령이 누가 좋지 않을까라고 요 사이드로 의견을 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야권에서는 엄청나게 국정을 흔들어 댈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겠죠. 이가 살아나고 반대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이거는 야권에서 제일 바라는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거의 찬반 투표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권은 탄핵에 책임을 두고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권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도 살고 윤 대통령도 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일부에서는 정말 심리적 내전이 아니라 진짜 내전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죠. 그저 그냥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실의 일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5대3을 확실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5대3으로 대통령이 복귀하는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보고 사실상 이후의 행보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맞을지 봐야죠. 그런데 민주당의 정보력의 한계는 이미 드러난 거 아닐까요?